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주제가 혁신입니다. 혁신, 이노베이션. 그래서 우리가 그 이노베이션이 과연 뭐고, 또 그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 뭐고, 그 결과물로서 핵심 기술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핵심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럼 그 핵심 기술을 도출하는 방법이 트리즈라는 발명 가죽 그 사고 발상법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분야는 옛날에 한 20년 전에 제가 석사 전공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특허를 몇 개를 냈냐면, 몇 개 냈을 것 같아요? 20개 이상. 네? 20개 이상. 20개 이상. 또 몇 개? 그냥 한번 해보세요. 지난번에 네? 지난번에 20개 이상. 아, 20개면 너무 약한데. 아 그래? 50개. 아, 너무 약한데. 300개, 300개도 약한데. 특허 그렇게 많아요? 와. 네, 몇 개 낼 것 같아요? 500개? 그것도 약한데. 제 이름으로 특허를 낸 게. 1000개. 발명. 그거보다 약한데. 사실은 1050개를 냈어요. 오, 오늘이래. 그래서 특허를 제가 냈던 방법론을 제가 오늘부터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발명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의 방법론을 알게 되면 누구나 천재가 될 수 있다. 이게 제 지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벌써 옛날에 그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방법 서설이라는 걸 통해서 생각의 방법론에 대해서 벌써 이야기를 다 해놨어요. 그것을 바바라 민터라는 논리의 기술을 적은 그 바바라 민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BCG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근무했던 여자분인데, 이분이 제 기억에 하버드를 나와가지고 그 보스턴 컨설팅에 들어가가지고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상대방의 생각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니즈를 도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시하는 그런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이 바바라 민투가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 창구에서 현업에서 안 하고 그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컨설턴트를 교육하는 일을 했는데, 그분이 만든 게 책이 바바라 민터의 논리의 기술이랍니다. 그 논리의 기술을 보면 거기에 내용들이 결국은 어디 거냐, 데카르트의 방법 서설이라는 책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혼자서 열심히 내 나름대로 개통 철학을 발전시켜 왔는데, 보니까 바바라 민터의 논리의 기술이라든지 데카르트의 방법 서술에서 옛날에 벌써 몇백 년 전에 다 이야기했던 거예요. 단지 다르게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발전이 된 게 뭐냐면, 결국은 트리즈라는 이런 어떤 기술적인 발명 기법인데, 이 기법들을 이 알트 슐러라는 러시아 과학자가 그때 이제 스탈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아주 그 러시아가 그때는 과학적으로 굉장히 앞선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특허를 레벨이 있는데, 특허도 보면 7단계가 있어요. 아주 그냥 그렇고 그런 특허부터 아주 특이한 특허, 모순을 해결한 특허, 세상에 없는 외계인이 만들 법한 특허, 이런 특허가 7단계인데, 이 7단계 특허 2만 건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서 37가지의 모순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 물리 법칙에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무게, 거리, 강도, 뭐 이런 물리적인 성질이 39개가 있는데, 그것들이 사실은 다 모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적으로 40가지 방법을 도출해냈어요. 그 특허 2만 건을 분석해가지고, 그 2만 건을 분석해가지고 도출한 게
이런 표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39가지의 이자는 무한히 와가지고요. 안 보여요. 여기 뭐냐면 시스템 컨디션 매트릭스 해가지고 1부터 39까지 이거는 이 모순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물리적인 모순 그 팩터들이죠. 뭐 x, y, z 그런 길이, 무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해놓고 여기도 똑같이 요 위에와 똑같이 이렇게 쭉 39개의 매트릭스로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보면 여기서 모순 여기서 모순이잖아요. 요 코스트라는 관점하고 퀄리티라는 관점은 모순이죠. 자 보세요. 비용을 적게 들이고 퀄리티를 높게 하는 이쪽이 모순 아닙니까 우리? 돈을 많이 들여야지 사실 품질이 좋아지는 게 사실인데 품질 좋게 하면서도 비용을 적게 들이는 건 모순 아닙니까? 투입을 적게 하고 산출을 많이 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그 퍼실리테이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퍼실리테이터? 네. 네, 많이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게 퍼실리테이터가 뭔지도 알고 트리즈가 뭔지도 알고 뭐 발명 기법이 뭐고 이런 걸 알아야 돼. 자, 퍼실리테이터라는 그 논리적 어떤 회의 진행 기법인데 이게 우리가 코칭 아시죠? 네. 코칭은 1대1로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이 생각을 들어주고 생각을 정리해 주는 게 코칭이라면 나는 혼자인데 여러 명의 사람들의 생각을 수렴해서 결론을 내주는 하나의 그 내비게이터 역할을 하는 게 퍼실리테이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퍼실리테이터가 회의 기법에 많이 적용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서도 뭐가 있어요? 의견 충돌이 있죠. 그거 다 모순이거든요. 나는 이렇게 할래.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해. 그 중간 영역을 찾아내려면 협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협상은 한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고 둘 다 윈윈 할 수 있는 모순을 극복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게 해당이 돼요. 윈윈 전략에도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면 이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모든 게 다 통한다. 사람과 사람 간에 의견이 대립이 있어도 그 중간에 새로운 관점의 솔루션, 생각의 기법 40가지를 제시를 할 수가 있으면 그 중에 경우의 수가 40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알고 있으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에서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문제도 다른 관점에서 보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예가 이런 카드로도 나와 있는데 제가 오늘 좀 늦은 이유가 이걸 못 찾아가지고 한 20분 소요했어요. 이런 카드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각의 솔루션 카드가 이게 40가지 비즈니스 트리즈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 트리즈 박스인데 이게 뭐냐면 아까 그 모순 40가지에 대해서 생각의 방법론이 첫 번째 분할. 분할을 보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독립적인 하위 시스템으로 나눈다. 조립과 분해가 쉽게 만든다. 분할의 정도를 높인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짬짜면, 짜장면, 짬뽕 다 먹고 싶은 모순이 있어요. 같은 가격이에요. 그럼 짬짜면을 만들고 피자 조각. 조각 피자인데 조각 피자. 피자는 한 판은 다 못 먹겠고 그러니까 조각을 내서 판매를 하고 또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피자를 다양하게 먹고 위해서 토핑을 조각을 내가 거기다가 분할로 해가지고 하면 그거는 여러 모든 피자가 될 수 있고 커트 양날, 커트 칼날 보면 칼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날 버리면 다 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커팅을 계속 해가면서 하면 계속 새 거로 쓸 수가 있죠. 그리고 블라인드 보면은 블라인드가 이게 그 어떻게 돼 있어요?
조각조각 돼 있죠. 그래서 블라인드를 옛날에는 그걸 창으로 이렇게 할 거를 조각조각 내니까 블라인드로 하니까 이게 부분적으로 가릴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커피 믹스. 커피 믹스 같은 경우도 이 분할을 했죠. 안에 보면은 뭐가 돼 있어요? 처음에 커피가 있고, 그 다음에 설탕. 설탕 있고 크림만 있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색깔을 딱 해가지고 당신은 그냥 커피만 먹고 싶으면 거기까지만 딱 잡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죠? 설탕까지 하면 설탕 뒤쪽 네네. 거기 뭐죠? 그 커피 믹스 프리만 그쪽은 빼고 이렇게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범퍼. 자동차 범퍼도 왜 있죠? 부딪히면은 차가 전체를 갈아야 될 거를 범퍼만 갈면 되게끔 조립식 가구. 그 다음에 진짜 이 큰일 났네. 콜팝이 뭐지? 콜팝? 콜팝이 뭐지? 팝콘, 골팝. 젊으시네. 아, 콜팝. 그 다음에 다이어리 속지. 그 다음에 놀이방 퍼즐 매트. 자, 그래서 이 카드가 지금 이게 몇 개가 있냐면 40가지 생각의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4가지 또 방법 해가지고 44가지 생각의 방법론과 뒤쪽에 보면은 예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어린이용으로 또 나와 있어요. 어린이 딱 해가지고 이거 어린이용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래서 이런 좋은 방법론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AI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2가지 방향밖에 없어요. AI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옛날에 3차 산업혁명에서는 우리가 컴퓨터 PC를 통해서 프로그래머블이 되는 로봇을 만들어서 그 로봇이 우리의 육체적 반복적인 일을 노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똑같이 움직이는데 반복적으로 노동을 하느냐 아니면 운동을 하느냐, 그 차이는 뭐냐면 생각의 관점인데, 노동을 하면 힘들죠. 근데 운동을 하면 힘들잖아요. 그 차이가 뭘까? 운동은, 스포츠는 뭐죠?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있으면 사람은 재미를 느끼는데 경우의 수가 없이 반복을 하면 노동이죠. 그런데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로봇이 생김으로 해서 우리는 육체적인 반복을 피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냉장고부터 세탁기, 가전제품들이 다 프로그래머블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는 몸의 육체적 반복을 피하는 게 그 3차 산업혁명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정신적 반복 노동을 해결해주는 AI가 나왔어요. 그래서 엑셀이나 같이, 그럼 우리가 프로그램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반복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오기까지 반복적인 건 무지 많이 했어요. 뭘 했어요? 맨날 지하철 타면 뭐 합니까? 카드 찍고 뭐 이런 거 의미 없는 거거든요. 지금 그냥 지나가면 그냥 싹 찍히고, 그 다음에 그 어떻게 찍혀요? 얼굴 보고, 얼굴 인식해서. 카드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카드 발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서류 작성하고 카드에 대해서 과금 체계, 과금해야 되고, 그것도 내가 또 뭐죠? 이걸 해야 되죠. 입력, 송금해야 되고, 뭐 은행에 송금하는 이런 작업들이 전부 다 없어져요. 왜? 내 얼굴 하나로. 얼굴이, 그러니까 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디서 제일 잘합니까? 중국에서. 중국은요, 인권이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이었으니까 동의를 안 받으니까 그걸 그냥 다 이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DB가 무지무지 쌓여 있어서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입국하잖아요. 그때 입국심사대에서 우리 스캔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중국 어디 가면요, 실시간으로 저 사람의 누구고 다 나와요. 그러니까 AI가 되면은 뭐냐면 정신적인 반복 작업, 재미없는 반복 작업은 전부 다 빠지니까 우리
워킹, 즉 우리가 일할 때 그 분석을 해보면 하루 12시간 일한다고 했을 때 8시간이 그런 정신적 반복 작업이 쓸데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진지하게 앉아서 생각을 열심히 해가 진짜 풀타임으로 크리에이티브하게도 4시간밖에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8시간의 그 일을 위해서 출퇴근을 해요. 왜? 봐야지 거기에 뭐 성공도 되고, 왜냐하면 시큐리티 문제 때문에 집에서 그걸 못하니까. 그런 게 다 없어지면 패턴이 어떻게 바뀌겠어?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면 뭐부터 없어질 것 같습니까? 호텔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도어 투 도어가 되면 그냥 차에서 제가 오늘 오면서 이렇게 마음 졸일 필요 없어요. 그냥 탁 눌러놓고 난 그 안에서 공부하다 오면 돼요. 아니면 자면 돼요. 그러다가 일어나면 그냥 주인님 도착했습니다 하면 딱 그냥 내려가 그냥 하고 또 거기 들어가 기어 들어가 또 자고. 그러니까 이 움직이는 호텔이라고. 그러면 자율주행이 되면 우리는 창문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 창문들이 물론 밖에서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투명이 됐다가 불투명이 됐다 그러죠. 그럼 그게 뭐죠? OLED. 지금의 그 LG와 삼성이 싸우고 있는 그게 뭐냐면 그 필름 거기 자체 발광이거든요. 유기 발광이라고 하는데 거기 유기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유기 무기의 차이점이 뭘까요? 유기물이 있다 없다. 탄소. 네. 그 탄소가 들어가면 탄소가 들어가면 숯 덜겋게 되듯이 이 탄소가 들어가면 이걸 유기라고 하죠. 그래서 그 스스로가 전기만 주면은 거기서 전압이 생기면서 불이 밝혀지는 거죠. 그게 반도체 원리는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OLED는 백라이트가 없이 그런 필름 하나로 이게 발광이 되다 보니까 스크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는 보게 되고 창문이 전부 스크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간판 같은 것도 보면 옛날에는 그 연예인들 하면 연예인들 그 뒤에 백이 전부 다 뭐죠? 그 목공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그다 지었다 또 허물었다 그러죠. 지금 어떻게 해요? 화면들만 그냥 뒤에 다 배치를 해놓고 그냥 배경 그림만 올리면 완전히 똑같이 돼요. 그런 게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뭐냐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창의성하고요 소통 두 가지입니다. 그 창의성이 뭐냐면 메타인지로부터 와요. 메타인지가 뭐죠? 우리가 넓게 보는 시야를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이 메타인지는 로봇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인사이트라고도 이야기하고 뭔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인테그레이션하는 능력, 그 메타인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티브가 나오는데 그러한 크리에이티브를 통해서 나온 컨텐츠가 결국은 우리의 그 지식 제조업의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서 컨설턴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옛날 관점이고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솔루션. 그래서 산업 분야에서 솔루션으로서 미래의 어떻게 보면 인재로서 이제 거듭나는 건데 그 핵심이 저는 지식 제조업이라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컨텐츠를 매스 프로덕션을 할 수 있는 생각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핵심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1050건의 특허를 낼 수 있었던 게 제가 머리가 좋았어도 아니고 이런 방법론을 잘 알고 있으면 그냥 보고 그 무슨 그래? 이거 오케이 이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해봤더니 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어떤 생각의 지식 제조, 그래서 그냥 프로세스대로 이렇게 고민 없이 보면 지금 어떻게 해요? 아이디어 내라면 어떻게 합니까? 고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이제 머리가 어떻게 돼요? 폭풍이 오죠. 그래서 브레인스톰이죠. 브레인스톰을 통해서 하고 또 뭐 하죠?
그래,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머리를 다 지워보자. 또 디자인 싱킹 하자. 해가지고 또 머리 한번 술 마시고 디자인 싱킹 교육 갔더니 어느 전문가 교수인데, 청운대 교수인데 난 황당했어요. 홍성이 갔더니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건 해야 돼. 술을 한 잔 다 주는 거예요. 술을 먹고 이제 릴렉스 해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 퀄리티가 확보가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삼성에서도 또 뭐 이틀리즈 많이 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삼성이 잘 되는 이유가, 삼성은 제가 볼 땐 그겁니다. 고객을 언제 이렇게 돌아갔지? 네. 고객의 입장에서 아까 이거 하는 거 제가 어디? 포인터? 여기 있네. 삼성은 어떤 걸 잘하냐면, 여기가 STP라고 있잖아요. 고객, STP, Segmentation, Targeting, Positioning. 요 외부에 대해서 고객을 발굴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솔루션을 가지고 뭔가를 제안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잘하는 게 애플 아이폰이죠. 요 밸류에이션을 찾아내는데 어떻게 하죠? 시장을 정확하게 읽고, 그 고객의 입장에서는 뭐죠? 브랜드가 되고, 우리를 바라보는 게 고객의 입장에서 이쪽을 보는 거는 브랜드가 되고, 우리 입장에서 고객을 보는 걸 우리는 포지셔닝이라고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한테 다가갈 때는 어떤 차별화 포지셔닝 전략으로 해서 하느냐. 근데 고객이 입장에서 볼 때는 브랜드로 보이는 거죠. 그걸 잘하는 게 애플이고, 삼성은 뭘 잘하는지 아네? 이걸 잘하는 게 아니고, 요 밑에서 뭔가 코스트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이 안에 공정 프로세스에서 혁신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코스트를 다운시키고, 아니면 요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이런 부분 잘하는데, 이런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의 혁신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2등 전략으로 가다가 지금 이제 1등이 됐죠. 네. 근데 1등으로 해놓고 보니까 이제 앞에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좀 황당한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잘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신시장 밸류를 창출한다는 것은 이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을 고객이 누군가를 찾아내고 타겟을 찾아내고 그에 대해서 포지셔닝을 정확하게 해서 그 포지셔닝이 맞는 목표를 찾아내는 거죠. 그걸 우리 KPI라고 해요. Key Performance Index. KPI 아시죠? KPI.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는 봤어요.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고객을 분할하는 거죠. SEG, 세그멘, SEG, MENGATI. 정말 이거 대학 졸업한 지 오래돼요. 세그멘테이션. 이게 뭐죠? 고객을 인구 통계학적으로 분할을 하는 거죠. 경우의 수를 만들고, 이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제 분할을 하면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고객들이 겹치면서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이 중에 어느 고객을 선정을 할 거냐? 선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타겟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분할을 했어. 요거에 대해서 타겟팅 하는 게 뭐죠? 이 T 하나. 타겟팅은 뭐냐면 이 중에 어느 걸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하는 게 이게 뭐냐면 경영지도서에 보면 보완적 평가, 비보완적 평가 들어보셨어요? 가중치를 줘가지고 평가하는 방법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야기 드리는데, 하여튼
이런 선택의 방법론이 보면 휴리스틱 선택 뭐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논리적인 선택이 있고 비논리적인 선택이 있어요. 논리적 선택에는 점수화 시켜서 선택하는 방법인데 거기에 보면 보완적 평가, 비보완적 평가라는 게 이 안에 들어있게 있어요. 보완적 평가, 보완적 평가, 비보완적. 그 다음에 논리적 평가를 다른 말로 감에 의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이 감이라는 게 굉장히 사람 머리는 어떻게 보면 감이라는 게 확률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경우수가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은 기술이 좋다. 저번에 말했듯이 그 기술이 결국은 감이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 보면 막 성공 어떻게 하셨어요? 하면 저는 감으로 했어요. 이러면 막 재수없는 이야기다 막 이러잖아요. 진짜 똑똑했어. 그런데 그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축적이 돼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한의학이 그렇거든요. 한의학이 머릿속에 그 개인의 그 경험적인 게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감으로 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비논리적이라는 게 이걸 우리는 휴리스틱이라고 해요. 휴리스틱 이런 거 하나 외우세요. 감으로 하는 거예요. 감으로. 그런데 타겟팅 이런 거 하는 방법론이 어떤 거냐면 여기 세그멘테이션 해가지고 이제 타겟팅을 하려고 보니까 뭘 고려해야 돼? 고려 요소가 일단은 시장이 큰가, 그러나 성장성이 좋은가, 또 뭐가 있어요? 그러나 라이프 사이클이 긴가, 그런 거 관점에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코스트 관점에서는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제일 많은 걸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뭐 건물을 가지고 있다든지 돈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 분야에 경험이 있다든지 관심사가 있다든지 인적 네트워크가 있다든지 그게 다 뭐죠? 이거죠. 내가 사람 인적 네트워크가 있다든지 기술이 있다든지 돈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판매할 능력이 있다든지 그 시장은 이런 관점에서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해서 그 타겟을 정하는 거죠. 그게 이러한 방법론입니다. 이런 타겟. 타겟은 이거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략적 사고가 어디서 나오냐면 그 시장 발굴할 때 타겟팅 할 때 전략적 사고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컨설팅론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의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는 전략적 사고가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처음에 이 세그멘테이션에서 분할하는 기준 설정을 어떻게 할 건가? 인구 통계학적으로 할 건가? 아니면 뭐 어떻게 할 거냐? 매슬로 욕구 단계술로 할 건가?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죠. 그래서 인구 통계학적인 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인구 통계학적으로 나이 살아가는 위치, 장소, 물리적인 거, 그 다음에 수입, 워낙 어디에 사느냐, 생활 거주 형태, 이런 인구 통계학적인 부분이 있고, 하나는 뭐죠? 인간의 욕구적 관점. 욕구적 관점으로 보면 매슬로의 욕구 7단계에 따라서 의식주부터 건강, 그 사람들의 관심사에 따라서 분할할 수도 있고, 이런 기준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머릿속에 쫙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을 한다는 게 그 방법론적으로 기준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나누어진 이 그룹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선택할 건가, 그 방법론을 고려할 사항을 보니까 뭐가 있더라? 화의 관점에서는 시장의 크기, 그 다음에 시장 성장률은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라이프 사이클. PLC라고 하죠.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그리고 또 이게 뭐냐면 의미가 많아요.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 될 수도 있고 특허, 페이턴트 라이프 사이클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시장 크기 성장률 그 다음에 제품의 성장 단계 이게 초창기냐 성장기냐 성숙기냐 이런 단계 어느 단계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우 관점에서는 뭐가 있냐? 호M 관점,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관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뭐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오픈 이노베이션으로서 소통을 통해서 오픈 이노베이션이 가능하냐? 이게 뭐냐면 남들의 자원을 내가 갖다 쓸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이거거든요. 이걸 조인트 벤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조인트 벤처가 뭐냐면 자본적으로 너와 내가 돈을 합해서 하나의 회사를 설립해서 같이 해보자. 그렇게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타겟을 했어요. D를 타겟을 했어요. 그러면 D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포지셔닝이라고 해요. 포지셔닝이 뭐냐면 이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봤더니 차원이 나와요. 가격이 차원이 뭐가 나오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7P예요.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그 다음에 피지컬 에비던스, 그 다음에 people, 그 다음 프로세스. 자, 7가지 이게 뭐죠? 결국은 우리가 헛이죠. 이 관점에서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포지셔닝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걸 다 강조를 하면은 고객들이 헷갈리죠. 그래서 이 중에 우리가 기존 거와는 똑같은데 우리가 뭘 한 두세 개를 차별화를 시켜서 그걸 강조를 할 거냐. 그게 우리가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로덕트에는 뭐가 있냐면 제품의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성능이 있어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가격은 고가가 있고 저가가 있죠. 우리가 가격을 고가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격을 명품인데 싸게 하면은 사람들은 뭔가 싸게 만들었겠지. 근데 비싸게 하면 저래서 비싼 것 같다. 그런 가격과 연동한 연상작용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돼. 그런 게 경영지도사 자격 시험에 나와요. 그죠? 그래서 고가 전략, 저가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플레이스는 뭐가 있죠? 이건 뭐냐면 상권의 입지 들어봤죠? 이게 물리적으로 입지예요. 입지 분석이에요. 그죠? 접근성, 다른 말로는 편리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신뢰성도 있어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카드 결제가 쉬운 쿠팡에서 사잖아요. 생판 모르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몇 개 도용 나갈까봐 못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플레이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프로모션은 뭘까요? 판촉이죠. 네. 앞으로 이게 뭐냐면 제안한다는 뜻이거든요. 제안을 해서 뭔가 카탈리스트, 촉진시킨다 이 뜻이에요. 촉진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돈을 들여서 매스미디어, 그런데 기존 인프라를 이용하는 걸 우리는 광고라고 해요.
광고는 돈이죠. 네. 그래서 기존 인프라를 이용하는 걸 우리 돈으로 해결하는 데가 돈이 많이 든다. 광고에 그냥 스폰을 든다. 스폰서가 된다.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뭔가 이벤트를 통해서 좀 한번 입에서 입으로 화자가 되자. 그게 홍보예요. 홍보를 우리는 바이럴이라고 하죠. 바이럴. 근데 이건 입소문이 나려면 말할 건덕지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벤트라고 해요. 이벤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여기 홈커밍데이 한 것도 이벤트 만들어서 한 거죠. 네.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체험이 있어요. 체험을 우리는 인적 판매라고 해요. 이거를 영업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뭐냐면 체험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어요? 자동차, 옷, 명품, 가방 이런 거는 직접 보지 않고는 온라인으로는 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성적인 부분이 많아요. 인적 판매는 감성적인 부분. 공산품을 인적 판매합니까? 누구나 그냥 비누, 다이얼 비누 하면 다 알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안 보고도 인터넷에 사는데 이 감성적인 이 부분은 뭐 누군가 권유를 해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동차부터. 왜 자동차 타보면 그 피팅감 있죠, 피팅. 한마디로 피팅이죠, 핏이 좋다, 핏이 좋다. 같은 옷을 골프웨어 좋잖아요. 등산 복보다는 골프웨어 좋던데. 좀 피팅감도 좋고 기능적이고. 또 뭐가 있어요? 광고, 홍보, 인적 판매. 그 다음에 혜택을 주는 거. 이거 혜택을 주는 거를 판촉이라고 해요. 판매 촉진을 시키는 판촉. 이걸 우리는 혜택을 주는 건데, 혜택을 주는 게 뭐죠? 마일리지, 뭐, 원 플러스 원,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 프로모션이라고 하고, 피지컬 에비던스는 뭐냐면, 인테리어예요, 인테리어. 눈에 보이는 점거. 브로셔부터 복장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키포는 뭐죠? 말 그대로 직원의 인성이에요. 직원의 그 마인드. 그 다음에 문화는 생각의 방식이죠. 그래서 그 회사의 문화가 정말 A to Z란 말이 그 회사의 생각의 방식, 이게 문화가 뭐냐면 이게 회사의 일을 대하는 방식이거든요. 이 안에는 미션도 들어가고 비전도 있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회사가 차별화되는 게 눈에 안 보이는 이것 때문에 인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뭐죠? ERP 같이 이런 어떤 정형화된 매뉴얼. 자, 그러면 이제 타겟을 한 그 고객들의 특성이 뭐냐면 결국은 고객들이 니즈죠. 어떤 걸 고객들이 원하는지를 찾아내는 게 포지셔닝입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게 이게 뭐냐면 정성적이에요. 정성적. 고객들은 설문조사하면 아름다우면 좋겠다, 가벼우면 좋겠다, 빨리 가면 좋겠다, 뭐 편안하면 좋겠다. 이런 어떤 뭐 형용사적 표현이에요. 형용사적 표현을 여기 뭐죠?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구체화시키는 공학적인 표현이에요. 공학적.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바꿔준 이걸 우리는 키, 퍼포먼스 인덱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제품 개발할 때 KPI가 어떻게 돼? 할 때 그 KPI가 이겁니다. 이거를 KPI라고 합니다. 그래서